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문득 멍해진 적 있으신가요? 분명 무언가를 꺼내려 했는데 그 이유가 머릿속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린 순간 말입니다. 길에서 아는 얼굴을 마주쳤는데 이름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끝내 나오지 않아 웃으며 얼버무린 경험은요. 겉으로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스며듭니다. 혹시 이게 시작은 아닐까?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수치도 정상이고 큰 병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은 괜찮다는데 머리와 감각은 분명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만나왔고 그 표정과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승호입니다. 올해로 85,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진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손을 거쳐간 환자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르고 저 역시 나이를 먹어가며 같은 변화를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드시 병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몸이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말이 예전처럼 술술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 중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 눈에 띄게 달라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밤에 깊이 잠들기 시작하며 얼굴빛과 기운까지 달라진 경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가장 먼저 권해왔던 아주 작은 식습관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뇌 건강뿐 아니라 혈관, 수면, 그리고 피부와 모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저는 이 습관을 70대, 80대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단순한 선택이 노년의 일상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제 경험과 함께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메가3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이지요. 텔레비전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건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혈관을 관리하려면 결국 생선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옳은 이야기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식습관을 여쭤보면 이런 답을 자주 듣습니다. 생선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냄새 때문에 손이 안 간다. 굽고 나면 기름이 튀어서 치우기가 힘들다. 예전 같지 않아서 씹는 것도 부담이 된다.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과 일상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생선은 좋은 음식이 아니라 알지만 멀어지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장년 이후의 뇌는 단순히 세포수가 줄어드는 문제보다도 그 세포로 영양과 산소를 전달해주는 길이 점점 좁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뇌세포 그 자체보다 혈류와 영양 전달 능력이 먼저 떨어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예전처럼 빨리 돌아가지 않고 판단이 더뎌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뇌까지 도달해야 할 재료가 예전만큼 원활하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뇌 기능을 직접적으로 돕는 데에도 관여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유연해야 혈액이 잘 흐르고 그래야 뇌에도 필요한 영양이 제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메가3는 뇌를 위한 영양소이면서 동시에 뇌로 가는 길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함께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메가3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그것을 꾸준히 섭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70대, 80대로 갈수록 이런 간극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꼭 생선이어야만 할까? 나이가 들어서도 부담 없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환자분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약을 하나 더 늘리는 대신 보조제를 하나 더 추가하는 대신 식탁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선택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저는 아주 익숙하지만 그동안 가볍게 여겨졌던 한 가지 재료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생선이 아닌 다른 길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 정도 변화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대개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작은 시도로 눈에 띄는 차이를 기대하지 않는 쪽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고령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머리가 무겁다고 했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말수가 줄었고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가 중간중간 끊기곤 했습니다. 낮이 되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빡 잠드는 일이 잦아졌고 본인 스스로도 요즘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그 말은 오히려 더 막막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조심스럽게 생활 속 한 가지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창한 치료도 새로운 약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들깨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일정하게 이어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 변화가 어느 정도 체감될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쯤 되었을 때부터 아주 미묘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멍한 표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제가 알아챘습니다. 말수가 조금씩 늘었고 질문에 답하는 속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좀 가볍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낮 동안 소파에서 졸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대화 중에 웃음이 다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투와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처럼 흐릿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머리가 멍하고 하루가 또렷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낮에 졸리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예전과는 다른 상태라고 느끼는 분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개 병명으로 딱 잘라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혼자 견디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태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노화의 초기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병이라고 부르기엔 이르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엔 분명한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때 채워주느냐 아니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치느냐에 따라 이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들깨라는 아주 익숙한 재료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감각의 변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뇌가 한결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환해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머리카락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처럼 들렸지만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변화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뇌의 변화가 단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조용히 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각각의 장기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혈액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졌다는 것은 동시에 온몸의 혈액 순환 환경이 함께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곳은 오히려 뇌보다 말초 조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손발, 그리고 두피처럼 그동안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했던 부위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 아래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촘촘히 분포해 있는데 이 혈관을 통해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어야 모발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을 만드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둔해지고 멜라닌 생성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치가 늘어나거나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의 윤기는 단순히 화장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 세포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혈액을 통해 항산화 성분과 영양이 꾸준히 전달될 때 피부는 자연스럽게 탄탄력과 윤기를 되찾습니다. 반대로 순환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외부 관리를 해도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특별히 바꾼 게 없는데도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들깨는 단순히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양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시기에는 들깨가 전신 순환을 도와주는 하나의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뇌에서 시작된 변화가 혈관을 타고 피부와 모발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몸이 다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의 변화를 부분적으로만 바라봅니다. 머리가 나빠진 것 같으면 뇌만 걱정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면 두피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이 회복되면 몸은 스스로 필요한 곳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어떤 영양소가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분들이 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화를 늦추는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들깨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어떻게 세포 수준에서 작용하는지 조금 더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노화는 나이가 아니라 저는 산화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여전히 또렷하고 생기가 남아있는 반면 어떤 분은 유난히 빨리 지치고 몸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에는 시간이 아니라 몸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산화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화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쇠로 된 물건을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어느 순간부터 표면이 거칠어지고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에 띄게 변하지요. 우리 몸의 세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숨쉬고 먹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세포는 조금씩 산화되고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노화의 징후는 앞당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흔히 뇌에 좋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깊이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작은 염증들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 흐름이 둔해지고 세포는 필요한 영양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메가3는 이런 흐름을 완만하게 만들고 혈관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를 산화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산화되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점점 약해지는데 비타민 E는 이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충분히 공급되는 환경에서는 세포가 오래도록 제 역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쉽게 거칠어지지 않고 혈관이 급격히 노쇠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할 때 몸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메가3가 혈관과 염증의 흐름을 정리해주고 비타민 E가 세포 하나하나를 보호해주면서 산화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느껴지는 피로가 덜해지고 하루를 버티는 힘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겉모습부터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덜 거칠어 보이며 전체적인 인상이 차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화장품이나 외부 관리의 결과라기보다는 몸 안에서 세포들이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을 얻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항노화의 흐름이 특정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상태가 달라지면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전신으로 이어집니다. 뇌에서 시작된 변화가 혈관을 타고 피부와 근육, 그리고 일상의 기운까지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오메가3과 비타민 E가 몸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이 소중한 성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대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지점, 우리가 놓치기 쉬운 흡수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들깨를 먹는데도 어떤 분은 분명 변화를 느꼈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럴 때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분명 몸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냐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성분이 그대로 몸에 들어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몸의 작동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와 흡수 과정은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위와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소화 효소의 분비도 줄어들며 예전에는 문제없던 음식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먹기는 먹었는데 몸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들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물에 뿌리거나 국에 넣어 드십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섭취했을 때 들깨 속에 중요한 성분들이 얼마나 몸 안으로 들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나 비타민 E처럼 기름 성분을 중심으로 한 영양소는 섭취 방식에 따라 흡수율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들깨를 오래전부터 먹어왔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소량을 가끔 뿌려 먹거나 다른 음식 속에 섞여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섭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몸이 변화를 느끼기에는 부족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음식이 몸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과 흡수되는 환경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흡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달하더라도 흡수되지 못하면 결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약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같은 재료를 먹고도 변화가 느껴지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늘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몸은 참 정직하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환경이 맞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의 이름보다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들깨 역시 그냥 뿌려 먹는 것으로는 그 안에 담긴 중요한 성분들이 충분히 힘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가 필요해집니다. 들깨 속의 소중한 성분들이 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익숙한 재료 하나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접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유가 등장합니다. 다음에서는 왜 이 조합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영양소도 혼자 가면 목적지에 못 갑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몸의 작동 방식을 떠올려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 안으로 들어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음식의 조합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들깨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비타민 E는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과 함께 있을 때 더 잘 흡수되는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물에 타거나 음식 위에 가볍게 뿌려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성분들이 제 역할을 하기에는 아쉬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의 흡수력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유에는 적당한 지방이 들어있고 동시에 단백질이라는 든든한 성분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들깨 속의 지용성 영양소들은 훨씬 안정된 상태로 몸 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녹여주고 단백질은 그 성분들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종종 포장된 택배에 비유합니다. 아무런 포장 없이 물건을 보내면 이동 중에 손상되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포장된 상자에 담아 보내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들깨 속 영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자 들어가면 장을 지나면서 흩어지거나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라는 포장 안에 담기면 훨씬 안정적으로 몸 안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차이를 체감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들깨를 먹었는데 우유와 함께 섭취한 뒤부터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조합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속이 편안해졌다는 분도 계시고 먹고 난 뒤에 더부룩함이 줄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는 우유가 단순히 흡수를 돕는 역할을 넘어 위장과 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유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들깨 속 영양소가 혼자 움직이게 두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동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깨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떻게 함께 먹을 것인가를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온도가 좋은지, 바로 마셔도 되는지 같은 실제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지점,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드는 섭취 방법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를 알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늘 이렇게 답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양, 분량, 온도,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이 습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먼저 우유의 양입니다. 너무 많아도 부담이 되고 너무 적어도 들깨가 제대로 섞이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무난한 양은 1컵 정도입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약 2ml쯤 되는 양인데 이 정도면 속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들깨의 고소함과 영양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공복에 마셔도 부담이 적고 식사 후에 마셔도 더부룩하지 않은 양입니다. 다음은 들깨의 분량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들깨는 소량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밥숟가락 기준으로 2스푼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적으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분량이 결국 가장 좋은 분량입니다. 이제 온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유는 차갑게 마셔도 되지만 들깨와 함께 할 때는
살짝 따뜻한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따뜻함은 뜨거움이 아닙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우유 속 단백질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고 들깨 속의 섬세한 성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라면 짧게 데워서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유에 들깨를 넣고 잘 저은 뒤 바로 마시지 않고 딱 1분만 기다려 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들깨, 가루가 액체를 충분히 흡수하면서 훨씬 부드러워지고 마실 때 목에 걸리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소화도 한결 편안해지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 1분의 기다림은 몸에게 이제 준비가 됐다고 신호를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복잡한 과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몇 번만 해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습니다. 컵 하나, 숟가락 하나, 그리고 잠깐의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대충이라도 매일 비슷한 리듬으로 이어가는 것이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제가 이 방법을 오랫동안 권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속이 편안해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건강은 의지보다 환경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훨씬 오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레시피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의점도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체질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경고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몸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남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들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원칙은 같지만 체질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접근해야 더 편안하고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유가 잘 맞지 않는 분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유나 귀리유로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가지고 있어 들깨와 잘 어울리고 귀리유는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귀리는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 속이 예민하신 분들께도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유 그 자체가 아니라 들깨, 속 영양소가 안정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느냐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는 한 가지 응용 방법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맛을 위해 꿀을 추가하는 대신 잘 익은 바나나를 소량 함께 갈아 드시는 방법입니다. 바나나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 주면서도 몸 안의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참지 않고 맛있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습관은 즐거워야 오래갑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고 들깨의 분량도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 자체는 급격한 혈당 변화를 일으키는 음식은 아니지만
함께 섭취하는 재료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면서 내 몸이 편안한 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이 얕거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들깨는 의외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들깨에는 몸을 이완시키는 데 관여하는 성분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장의 움직임과 밤의 휴식을 동시에 돕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몸의 기본 리듬을 되찾는 데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드려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들깨는 몸에 좋은 만큼 관리가 잘못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특히 산패된 들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들깨는 기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공기와 열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변질됩니다. 집에 있는 들깨 가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뚜껑을 열었을 때 고소한 향이 아니라 오래된 크레파스 같은 냄새나 기름이 쩐 듯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상태가 변한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몸을 위하는 습관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관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들깨는 냉장실보다 냉동실이 훨씬 안전합니다. 공기를 최대한 차단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변질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먹을 때만 잠깐 꺼내어 필요한 만큼 덜고 바로 다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들깨의 상태는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할 때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봉지 하나를 사서 오래 두고 드시는 것보다 소포장으로 나누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한번 개봉한 들깨는 공기와 계속 닿게 되고 그만큼 변질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적은 양을 신선하게 그리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들깨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유로 무작정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작은 습관은 오래 남고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마음에 남길 차례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력과 혈관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특별한 약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어떤 리듬으로 이어가느냐가 몸의 반응을 바꾼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들깨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이 작은 선택이 뇌의 맑음과 혈관의 유연함, 깊은 수면과 일상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같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올바른 들깨 섭취는 기억력과 수면, 그리고 노년의 활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관리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처럼 버티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지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 선택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달라진 아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하고 오래 남습니다. 오늘부터 한 잔, 부담 없는 한 컵으로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선택을 내일도 이어가는 일입니다. 이 여정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 함께 건강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